오늘 컨퍼런스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레바미피드 안약입니다. 레바미피드 안약이 사실 올해 3월부터 이제 급여가 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도 벌써 사용이 되고 있는 약인데, 드라이아이 신드롬 약이고, 이거 사실 저도 뭐 아직 임상적으로 사용해 본 적은 없고 해서 이번에 조금 한번 간단하게나마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먼저 레바미피드를 하면은 뮤코스타입니다. 이게 그 일본 오츠카 제약에서 만든 뮤코스타라는 약인데, 먼저 가스트라이티스, 가스트릭 얼서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었던 약이고, 이게 뇌 안에서 이제 뮤신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효과가 있어서 이걸 착안해서 이제 안약으로도 만들게 된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안약도 마찬가지로 오츠카 제약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뮤코스타로 나와 있고요. 2% 뮤코스타 안약이 저렇게 현타격으로 나오는데, 이 고블렛 셀의 덴시티를 올려주고 결과적으로 고블렛 셀에서 뮤신 분비를 더 촉진시켜주고, 또 MUC 1, 4, 16 이런 거에 또 진 익스프레션을 업레귤레이트해서 뮤신 분비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약이 결국은 효과에 대해서가 중요한데요. 드라이아이에서 사용했을 때 효과가 어떤가 하면은, 페이스 2 스터디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1%와 2% 레바미피드 안약을 사용했을 때 둘 다 드라이아이 환자들한테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나타났고, 1%보다는 2%가 조금 더 효과가 좋더라 해서 실제로 시판되는 약은 2% 레바미피드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페이지 3 스터디로는 이제 히알루론산이랑 0.1% 히알루론산이랑 비교를 해서 효과가 어떤지를 알아보니까 2% 레바미피드가 히알루론산보다 더 효과가 좋더라 이렇게 나와서 뭐 결과적으로 임상적으로는 사용해도 충분히 의의가 있겠다 이렇게 돼서 많이 일본에서는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일본 드라이아이 시장에서 25%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, 뭐 저도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왔었고요. 그런데 사실 이 또 사이드 이펙트, 어드버스 이펙트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생각보다 흔한 편인 것 같아요. 이게 1%, 2% 레바미피드 이제 이상 그 연구에서 조사된 건데, 13.6%, 15.7%에서 디스루지아, 이게 미각 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쓴맛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15.7%면 사실 거의 16%에 가까운데 뭐 무시할 수는 없는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, 또 마찬가지로 페이지 3 스터디에서도 같이 뭐 9.7%에서 쓴맛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. 사실 이 쓴맛이 이렇게 특별히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 레바미피드 약제 자체가 쓰기 때문에 이게 나조랄 크리말 덕트를 타고 내려와서 쓴맛이 느껴지는 거라고 하는데, 그렇게 치면 사실 이게 뭐 사람의 예민한 정도의 차이지 뭐 이게 거의 100%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, 이게 뭐 물론 펑텀을 오클루전 하고 하면은 조금 불편한 부분은 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쓴맛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뮤신을 분비하는 약이라 하면은 결국 또 이 디쿠아포솔, 디쿠아스 제제랑 또 이게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, 디쿠아포솔은 P2Y2 리셉터의 아고니스트로 뭐 기전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마찬가지로 뮤신 분비를 촉진시키고 또 눈물을 분비하도록 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입니다. 사실 디쿠아포솔이 디쿠아스로 처음 나온 게 2010년이고 레바미피드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안약으로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. 레바미피드가 나온 게 벌써 한 10년이 됐는데, 뭐 이렇게 한국에는 굉장히 늦게 소개가 된 예라고 봐야 되겠죠. 어쨌든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생겼는데, 이 결국 뮤신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제라고 하면은 디쿠아포솔이랑 레바미피드 두 개 효과를 비교를 해보는 게 또 의의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연구 결과가 몇 개 나와 있었는데, 뭐 이거는 지금 PKP 있는 사람에서 드라이아이의 효과를 비교를 해봤을 때 둘 다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내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토끼 눈에다가 이제 뮤신 분비되는 정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서는 또 약간 디쿠아포솔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나오긴 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오피스 워커들 대상으로 드라이아이의 이제 효과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약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, 둘 다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나왔는데, 약간 의외인 게 여기 디쿠아포솔이 오히려 조금 더 편하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.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디쿠아포솔이 약간 저망감이, 자극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약제라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나올 줄 알았는데, 이걸 알아보니까 실제로 이 레바미피드 안약이 현타격으로 뿌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넣고 나서 조금 흐리게 보인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
근데 그 또 의외로 또 레바미피드 안약이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그 작용이 또 있어서 생각보다 알러지 컨정티바이티스나 필라멘터리 케라타이티스, 뭐 컨정티버클라시스 이런 약 이런 병에서 오히려 또 효과가 좋았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. 그래서 결국 한국에는 이제 올해 이제 출시가 되면서 레바 I, 레바 K 이런 제품 두 개가 이제 출시가 돼 있는데 사실 아직 뭐 저도 사용해 본 경험은 없고 주변에 썼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좀 쓴맛이 난다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어쨌든 또 뭐 사용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. 결국은 뭐 이 약이 나오면서 뭐 드라이아이의 뭐 판도를 바꿨다 이렇다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드라이아이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옵션을 한 개 더 늘려줬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렇게 하고 또 오늘 컨퍼런스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